수학을 공부하는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오늘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꼭 맞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내가 습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습득을 하고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려면 힘들게 얻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수학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20년 동안 국제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20년의 노하우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수학 잘하는 아이, 수학도 잘하는 아이 책을 쓰신 오선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시는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지 궁금해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는데 네.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는지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네. 사실 여러 번 경험한 건데요. 네.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느낌이 딱 와요. 아, 이거 뭐에 홀렸구나. 그런 느낌이 뭐냐면, 그 생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떠올리냐 이거를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약간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진짜 이제 수학을 이제 맹렬히 달려가도 되겠구나. 수학이란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확 생기고 자기가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엄청 막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해도 100점을 못 맞는 이유가 오늘 공부한 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도 생각이 안 나서가 대부분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네. 연습할 때는 분명히 풀었는데 시험 현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내 뇌에 제대로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순간에 떠오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는 그 문제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 그래서 시험 문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땐 풀 수 있지만 변형이 되면 조금 다시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떠올렸어요? 이 본질적인 거를 궁금해하고 그걸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그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캐치하고 배워서 해보겠다는 거니까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라고 여겨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아무래도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해답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해답지를 활용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다고요? 저는 일단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해답지를 가능하면 멀리 하라고 주문은 해요. 네. 해답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이제 문제집이 문제보다 해답의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해답지를 보면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정말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생각이 날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쫙 잘 된 해설지를 본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남아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해답지를 보지 말고 해답지에서 제시한 굉장히 간결한 방법이 있어도 내가 내 머리로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이 훨씬 기억에는 효과적이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막 지금 내가 혼자 공부하는 상황이고 당장 궁금해 죽겠고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해답지를 봐야 된다면 이걸 거꾸로 보라고 주문을 해요. 정답이 나왔어. 그 윗줄을 보는 거예요. 그 위에는 가리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넓잖아요, 시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만 본다고 해도 저절로 자꾸 눈이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려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가리든 부모님이 가려주시든 아무튼 정답의 바로 윗줄을 보는 거예요. 바로 윗줄에서 이 정답에 이르기 위해서 뭘 찾아냈는지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럼 바로 그 윗단계.
그러니까 해답을 보시되 밑에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네. 많이 걸리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뇌를 내가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역동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는 좀 더 기억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네, 그걸 네, 네.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해답지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힌트만 딱 던져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해답지가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답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정말 너무 좋은 선생님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틀린 문제를 활용하는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나왔죠.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장 해답지를 들춰봐요. 이거 왜 틀렸지? 어디 틀렸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렇네. 끄덕끄덕. 끝.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그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이 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이게 더군다나 시험을 내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장기적으로는 고3 때 수능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단기 기억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천천히 두시되 틀린 문제를 오늘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오늘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틀렸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문제를. 안 되겠죠. 잘 안 풀리겠죠. 네. 자, 오늘은 덮고 내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풀릴 거예요. 또는 앞부분을 뒤적거리면서 내가 놓친 게 있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고 비슷한 문제를 내가 언제 풀었다면 그걸 한번 가서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요. 그래서 오늘 해결이 됐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해답을 안 보고 내가 해결했으니까. 네. 자, 근데 오늘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다시 덮습니다. 다시 덮고 다음번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3번을 보게 되면요. 이 문제가 거의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답은 몰라도 문제 자체는 머리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하는 사실이 이미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약에 내가 못 푼 상태로 시험에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네. 그러면 분명히 기억은 날 거예요. 이거 내가 네, 못 풀었던 네. 문제. 그럼 거기까지 해도 저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못 푸는 게 뭔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죠. 최소한 3번을 반복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앞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선생님, 친구, 뭐 부모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극을 받으시고 만약에 사람이 정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답지를 거꾸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린 문제를 한번 건져냈으면 이거를 요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좋은 건 뭐냐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네. 수학을 공부하는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오늘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꼭 맞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내가 습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습득을 하고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려면 힘들게 얻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소 틀린 문제를 3번 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또 풀어보고 3번 풀었는데도 모르면 좀 분해서라도 해답지가 좀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쓱 틀리자마자 봤을 때보다는 그 좀 약간 대하는 마음 자체가 좀 다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네. 같은 문제를 네, 네. 알아보는 거. 원수를 알아봐야지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작전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책에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암기 과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외워야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책에서 암기 과목이라고 한다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수학이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너무나 아이들이 이제 공식만 암기해서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답을 따박따박 내고 싶어 하는 그거를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정 외울 게 없으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외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그 제일 유명한 근해 공식을 예를 네네. 들어 보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공식이에요. 사실 그냥 공식만 놓고 봤을 때는 공식이 되게 복잡하고 좀 지저분하고 약간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의미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공식만 봤을 때는. 네. 근데 한 번이라도 그거를 이렇게 유도를 해본 친구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판별식까지도 그게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 그 부호에 따라서 왜 근이 그렇게 되는지가 너무나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근해 공식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거기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답만 얻을 줄 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만약에 내가 암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본 친구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에서 분명히 그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식을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외우면은 나중까지도 큰 도움이 되는군요. 또 수학 성적 올리는 방법에서 보통은 수학 푸는 시간을 늘리는 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선생님은 수학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걸 추천하신다고요? 시간을 엄청 많이 투여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거는 사실 한 중학교 때까지가 한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실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훈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의 목표는 시험 현장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나야 되고 그게 점수로 연결을 시키려면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같은 시간을 써도 좀 힘들게 미리 내가 뇌를 좀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 뇌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자주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는 너,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너가 따로 있고 그 위에 너를 보는 네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라. 이게 두 가지의 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주문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시험 현장에서 연산 실수를 자주 한다거나 시험에 유독 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네네. 점수로 잘 연결되지 맞아요.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안타까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그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메타인지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를 감시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너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를 위에 있는 너가 따로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는 이제 좀 긴장감을 갖고 연산에 임하게 되죠. 또 반대로 너무 긴장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엄청 떨고 있는 너가 있어.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겠지. 그거를 다른 너가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요.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기억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나중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평소에 수학 문제들을 잘 푸는데 유독 시험 현장에 가면은 긴장하고 그래서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시간을 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이제 시험 감독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막 긴장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평소에 긴장 상황에 자꾸 노출을 시켜서 이걸 무뎌지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도 체크해 놓고 알람 맞춰 놓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좀 긴장감을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시험 시간에 긴장하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문제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이 시험 환경이 너무나 딱딱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뭐 네네. 감독관 선생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옆줄에 앉은 친구가 막 다리를 떠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든지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제 뭐 타이머를 재거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대부분 어디서 비롯되냐면 생각이 안 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 분명히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는 것도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가능하면 좀 뇌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버릇을 들여야 네네. 그 긴장되는 순간에 너 만났구나 내 원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다. 네. 오늘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신 오선영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학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특히나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하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